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자연재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문가는 아니고 장비도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일단 음, 가볍게 하여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유튜브 방송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하여튼 방법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장비도 좀 필요하고 기본적인 장비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라 그냥 제가 과거에 찍었던 자연재배 사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진을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참외 이게 이제 자연재배 참외거든요. 자연재배 참외인데 종자 채종을 계속 한 겁니다. 이게 종자 채종을 계속 한 건데 씨앗도 그렇고 이게 보면은 이게 속살이 이게 하얀하게 이렇게 서리빨 내린 것처럼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여러분 정말 생명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죠. 예. 어, 이건 딱 쪼개었습니다. 딱 주먹으로 쪼개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하여튼 자연재배 참외 같은 경우는 음, 향, 맛 이런 것들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감칠맛이 납니다. 감칠맛이. 우리가 일반 참외 같은 경우는 보면은 단맛 위주의 그 맛이 좀 나는 이유가 너무 하여튼 영양제 이런 것들, 비료, 퇴비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자, 하여튼 제가 아까 서두에 좀 그 얘기를 좀 시작을 하고 아무래도 이 자연재배 방송을 하면 뭔가 좀 오해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일단 제가 자연재배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농민들이 더 이상 이제는 이런 제도권이나 법과 제도에 의해서 계속 사회적, 구조적 약자가 된 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대안을 좀 만들어 봐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고요. 하나의 이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동. 그렇다고 기존의 관행 농법 하여튼 농약 주고 비료 주고 퇴비 주고 하여튼 풀약 주고 이런 농민들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런 농법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 농법 이런 농민들을 무시하고 이제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농민이고 일단 우리 농민들끼리 서로 적대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이제 기존의 어떤 관행 농법에서 좀 고정관념을 깨고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농민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행 농법들도 마찬가지고 생산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산물 자체도 품질이 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연작 피해라든지 이런 환경 오염, 토양 환경 오염들이 심각할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자연재배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5년째 자연재배를 하고 있는데 종자를 올해에도 직파를 했습니다. 당연히 자가체종이고요. 자가체종 해갖고 15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고정이 됐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특별히 그동안에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이영주나 기형과 이런 것들이 생기고 맛이나 품질에도 문제가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관행재배로 할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연재배는 그런 현상들이 안 일어납니다. 이게 참외 같은 경우 냉장고에 보관하면 최소 6개월, 아마 1년도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죠. 근데 하여튼 이게 속살이 정말로 서리빨 생긴 것처럼 하얗고요. 하여튼 당도 이런 것들은 정말로 제가 지금 그걸 참외는 제가 이상하게 제 거라 그런가 안 재본 것 같아요. 근데 이 당도계로 나오는 그 수치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감칠맛이거든요. 이게 모든 농산물이 우리 동양 사상의 음양 오행 사상이 아시죠? 예. 신맛, 모카토 금수,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 열무나 이런 것들은요 짭짤해요. 쑥갓 정말 짭짤합니다. 당근도 나중에는요 이제 계절마다 이게 온도에 의해서 그런 맛들이 계속 변형이 되는데 짜진다니까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게 양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양념, 자연적인 양념이. 그래서 자연재배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라는 건 어떤 뭐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기본적인 소금이나 기본적인 양념만 살짝 치면 그 자체 원자재의 원 농산물에 맛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요리를 잘한다 못한다 이것은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매주도 원래는 탭이나 이런 비료로 재배를 했기 때문에 원자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된장을 동지에 담고 뭐 하여튼 그런 규정들이 다 생긴 거예요. 약간 신비주의로 이제 흘렀다고 봐야죠. 근데 여름에 담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연재배 콩 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다 깨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갈은 건데 갈아갖고 이렇게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어. 포도즙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노지의 재배, 그 꾸지뽕 재배예요. 우리 익산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익산의 이성재 아마 그 대표님이신데, 이분은 하여튼 기농하셔갖고 처음부터 자연 재배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노지에서도 이게 정말 가능하거든요. 두덕을 높게 하시고 제초매트 덮고 토양에 아무 무투입을 하면 나무 성장도 빠르고요. 병도 없고 그리고 수확량도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네, 여러분들 그걸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못 믿으실 거예요. 어떻게 양분이 없는데 농사가 되냐는데 토양의 양분이 완전히 고갈될수록 농사는 더 잘 됩니다. 스스로의 어떤 살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식물 스스로 엄청나게 많은 뿌리를 만들거든요. 꾸지뽕입니다. 꾸지뽕. 정말 맛있었어요. 이게 익산에 계신 분인데 하여튼 어떤 재배든 간에 토양의 양분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저희는 이제 자연재배를 무투입 자연재배라고 합니다. 무투입 자연재배. 이거 보십시오. 이거 하얗게 나오고 있는 이 진액. 이게 이제 상추에도 이제 이런 성분이 있거든요. 쌉싸름한데 이게 정말로 파이토케미칼 천연적인 말 그대로 그냥 화학 성분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천연적인 그 약성 이게 거기에는 뭐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다 밝힐 수 있는가 어쩌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게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수면 효과도 있고 진정제 역할도 해주고 정말 좋은 성분들이거든요. 꾸지뽕 정말 하여튼 맛있습니다. 하여튼 자연재배를 하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두덕이 되게 높죠. 일반 과수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이게 왜 두덕을 높게 하냐면 첫째가 일단 배수입니다. 배수. 그리고 저 안에 지금 두덕 안에는 일단 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확보가 됩니다. 저 상태가 되면은. 그리고 제초 매트를 덮은 이유는 항습성이에요. 항습성. 일단 비가 많이 올 때도 빗물이 유입이 별로 안 되고 또 너무 가물 때도 안에 수분이 일정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스스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이 올 수가 없죠. 그리고 수확량도 엄청 늘고요. 맛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 이유 중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전체 두덕 안에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관행 농법에 1000배 이상 뿌리가 많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게 뭐 일반 실뿌리뿐만이 아니라 금부라고 하는 PGPI라고 하는 근권 미생물하고 같이 공존하고 있는 미생물처럼 하얗게 피고 있는 그 근모가 결국은 PGPR하고 같이 공생하면서 양분을 제조 합성합니다. 그 자연재배 원리가 무티입이 되는 이유가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하여튼 엄청 많이 달렸죠. 이거 또 보니까 실상 너무 밀시간 상태예요. 더 간격을 좀 늘려가지고 심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연재배 변대요. 가장 쉬운 게 이 자연재배 벼농사입니다. 이 제일 중요한 건 한 1년차, 2년차까지는요 한 70% 정도 나옵니다. 심한 데는
50%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수확량이요. 비료 준 것보다는. 근데 이제 3년 되면은요, 회복이 돼요. 4년 되면은 비료 준 것처럼 200평의 늑섬 정도 양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 뭐냐면요. 밥맛이 기가 막힙니다. 밥맛이. 밥을 해가지고 봄밥통에 놔둬도 며칠 놔둬도 군내가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부패 실험을 많이 해보는데 밥을 해가지고 컵에다가 놔두면 음, 술이 되면서 식초가 되고 처음에 이제 하얗게 미생물이 핍니다. 자연재배 쌀은요. 그러면서 결국엔 나중에 이제 식초가 되는데 화학비료 준 것들, 퇴비 준 것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검은 미생물이 피면서 썩어버립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지금 저희가 사진을 컴퓨터에다 좀 옮겨야 되는데 저희 핸드폰에 정말 중요한 사진들 근무 사진하고 또 매주 자연재해 매주하고 일반 매주 그 연도에 의해서 미생물 자체가 완전히 확연히 다르게 나오는 것들 있는데 그거 좀 없네요. 제가 좀 하여튼 잠깐 좀 다른 사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음, 아까 방송을 했었어요. 방송을 했는데 다 날라가 버렸어요. 한 30분 이상 방송했는데 정말로 그냥 그런 것들 정말 짜증나네요.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완주의 그 김상구 대표님, 우리 한국 사단법인 한국자연재배협의회 김상구 지금 이사님으로 계신데 그분이 지금 재배한 이게 아마 재작년도의 사진일 건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지금 한 6년, 7년째 무경은 땅도 안 갈고 그 두덕 그대로 쓰고 여기다 투입도 하지 않는 자연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딸기를. 근데 이제 이분이 완주가 록골프도 1번지로 할 때는 그 군 자체에서도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시는데 그 용진농협에 다 그 록골프도 직매장에 이분이 납품을 하는데 이분이 면적이 540평 이게 600평이 안 돼요. 일반 하우스 뭐 한 동에 보통 200평 잡거든요. 그러면 세 동거리인데 이거는 뭐예요? 인정. 근데 이분이 540평에서 그때 당시 8천만 원 정도 했어요. 8천만 원. 그래갖고 뭐 비닐옷과 뭐 모종 딸기 육묘 키우기 힘드니까 이제 사다 하시니까 크게 잡아도 9천만 원. 그때 당시 하여튼 이분이 6,500인가를 얼마를 하셨더라고. 순 소득이. 그래갖고 또 나중에 뭐 유럽도 여행 가시고 막 그러셨는데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자연재배 딸기라 그래. 자연재배 딸기. 여러분 이 자연재배 딸기를 먹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요. 맛과 향 이런 것들 완전히 달라요. 지금 기존에 이제 딸기 재배들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냐면 그 고설 재배라고 이 딸기를 따다 보면 이제 앉아서 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노동력 이런 것들 그리고 허리 이런 데가 엄청나게 이제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높게 설치한 걸 고설 재배라고 해요. 높게. 갖고 이제 서서 따고 오는데 문제는 그걸 양액 재배로 하거든요. 배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16가지 원소하고 물하고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하루에 5번인가 6번 들어가거든요. 그 화학약품이 다 화학 비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양액 재배로 재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딸기 대부분이 다 양액 재배예요, 지금. 싱거워요. 토경에 비해서 맛도 없고. 양은 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비료질 많이 하니까. 근데 문제가 맛이 없다는 거예요, 맛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 자연재배 딸기는 이게 지금 여러분 사진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 그만해 보이지만 진짜 되게 큰 거예요. 제가 가갖고 봤는데 정말 놀랐어요, 놀래. 근데 이분이 로컬푸드 매장에 되면 거기 보통 20농가 이상 농가들이 경쟁을 하거든요. 가격 경쟁을 하고 오는데 이분 걸 사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자연재배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냥 계속 관행으로 짓고 농가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이 특화시키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막 생기거든요. 진짜 여러분 지금 딸기값이 아마 많이 떨어진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거 따가지고요. 다른 것도 일이지만 선별을 해야 돼요. 또 큰 거 작은 거 다 나눠가지고 일일이 손으로 그 도매시장에 갖다 놓으면 가격이 그냥 괜찮게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너무 터무니없이 나오고요. 그냥 뺏기는 거면 법과 제도적으로 그냥 뺏기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그냥 농민들이 억울한 건데 그 심정은 농사를 직접 접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그냥 낫으로 뭐가 확 쳐 죽이고 싶을 정도의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농업은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농민도 변해야 되고 국가도 농업 농정 철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정말 농심을 회복하고 제대로 된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데 사명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비료 주고 농약 주고 퇴비 주고 풀약 주고 이런 방식으로 농사 져갖고 가격을 좋게 받으려고 한다는 자체도 이제 우스운 얘기고 소비자분들도 좋은 거 먹고 싶은데 돈을 안 주려고 하고 이게 정말 도둑놈 심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반성하셔야 될 게 옷이나 신발이나 뭐 명품 뭐 이런 것들 백 뭐 자식들 어디 뭐 저기 사교육 시키고 오는 데는 그냥 돈 팍팍팍 질러대고 참 명품이라고 어? 쫓아가고 하는데 왜 농산물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것에 대해서 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지 그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결국 농민들이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거기다 쉽게 쉽게 비료 주고 농약 주고 다 하는 거예요. 불약 주고. 그냥 그거 먹고 있는 소비자분들은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현대의학이 치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의학은 절대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속고 계시는 거죠. 감기조차도 치료 못하고 고혈압 걸리면 고혈압 약을 먹고 당뇨에 걸리면 당뇨약을 먹고 평생 동안 그건 치료가 아니죠. 암 걸리면 수술에다 항암제에다 방사선 치료하고 과연 정말 5년 안에 생존율이 과연 몇 프로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의사들이 자기가 아플 때 정말로 암이 걸렸을 때 항암 치료하는 의사분들 몇 분 안 계십니다. 빨리 하여튼 깨어나시길 바라고요. 근본적인 것은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고요. 이 먹는 게 올바로 다 잡혀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김상구 이사님이십니다. 김상구 이사님이신데 정말로 그냥 훌륭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삶을 사시는 게 얼마나 멋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잼도 이렇게 유기농 잼, 또 유기농 설탕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업이 가공식품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설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탕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미네랄을 완전히 다 없애버린 정제 설탕이잖아요. 설탕이 오직하면 사람을 죽이는 제1의 살인물질이라고 할 정도로 슈거블루스라는 그 책에 보면 설탕의 역사가 나와요. 온갖 그 육체적인 병부터 시작해갖고 정신병, 뭐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이 병 관련해갖고도 설탕하고 연관성이 아주 깊습니다. 특히 암 환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여튼 기업이 만든 그 식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거기에 온갖 그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뭐 설탕, 뭐 하여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또 방부제, 썩지 말라고 하는 방부제, 이런 것들을 정말 국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 한다면 식약청이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농림부도 마찬가지고. 먹거리 갖고 진짜 장난하는 놈들은 진짜 목을 낫을 다 쳐버려야 돼요. 앞으로는 진짜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력하게 법과 제도가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우리 김상구 우리 이사님 딸기 고추의 내종 유기농. 저도 유기농 인증이 있었는데 귀찮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자연재배만 가지고 제 양심을 가지고 농사짓고 있습니다. 하여튼 완주가 정말 다양하게 기농 기초 이런 것도 잘 돼 있고요.
완전히 좀 인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양파 전에 심었던 딸기 포도나무 밑에 가을에 양파 심어가지고 이제 봄에 수확하고 그랬던 그 양파 밭입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 딸기도 심었던 건데 이거 한번 그때 시험 재배로 물 주지 않고 아니면 물이 아니란다 투입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멀칭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어놨던 건데 하여튼 맛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꽃 예쁘죠? 꽃 정말 예뻐요. 이거 딸기 여기 이제 제 엽채류 중에 이제 청상추인데요. 상추가 이제 다양하죠. 청상추, 적상추, 꽃상추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있는데 이 참 윤기 나는 거 보세요. 윤기 보이시나요? 윤기가 막 이렇게 흐르잖아요. 자연재배 투입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정말 잘 큽니다. 일정도 수분하고 온도만 맞아주면 우리 농민들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이따 참외 얘기하면서 아까 참 그 얘기 이거 이제 청계자인데 여러분 겨자가 적겨자 청겨자 이렇게 있거든. 되게 매워요. 그리고 코가 뻥 뚫릴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강합니다. 근데 진짜 그 청겨자의 특유의 맛이 있어요. 그 겨자 맛. 이게 정말 겨자 맛이구나 할 정도. 자연재배 농사를 져갖고 나중에 드셔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참외인데 직파한 거거든요. 씨앗을 그대로 직파합니다. 완벽할 정도 정말 병이 없죠.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해요. 지금 양파 좀 많이 큰 상태. 적겨자 이게 겨자채 적겨자 같구나. 적겨자 저 적겨자 가지고요 김치 담으면 정말 맛있어요. 갓김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군데군데 쌈채도 이렇게 뿌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지금 크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종 씨앗들인데 또 좀 토종 종자 운동이 엄청나게 저기 우리 저기 어디 곡성의 우리 변현단 토종 시드림 대표 변현단 우리 대표님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죠.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 농민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보면은 우리 여성 농민에서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토종 종자가 진짜 종자 주권 옛날에 다 팔아먹었죠. 다국적 기업에다 다 팔아먹었어요. 결국 우리 농민들이 결국은 또 토종 종자로 해서 이렇게 또 운동을 해서 복원하고 있는데 이 종자를 판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농민들이 판매하면 불법이에요. 불법. 웃기는 거죠. 원래 판매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법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료로 나눠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원래 조금씩 판매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이 법이 정말 웃기는 거죠. 그런 걸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무시해도 우리는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과거 사진들이네. 여기 축사 논산에서 우리 전라북도 익산 경계에다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3반수 이상의 소가 들어오게끔 이 새끼들이 딱 얼마나 웃기냐면 또 그 여기 업자 새끼들하고 의원놈들하고 공무원들 다 유착이 돼가지고 진짜 이거 아작 한번 내려고 했는데 진짜 결국은 저희가 포기했는데 이렇게 경계 지역에다 이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아주 폐의 폐. 제가 웬만하면 이제 육식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채식주의자로 가려고 하는데 이 꼴 보니까 진짜 고기 먹기 싫어지더라고요. 다 GMO 사료에다가 온갖 환경오염 다 시키고 메탄가스 그 요즘 그 미세먼지의 주범이 여러분 축사에서 나오는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축사에서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거 딸기 관행 그 농법 딸기 맛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옆에 주변에 이제 한번 있어 갖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처참하더라고요. 이게 이 양반은 하여튼 농사를 잘 못 지는 편에 속한 거라고 해야 돼. 근데 막 이거 보세요. 막 응에 막 꽉 쩔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 나오는 딸기를 이제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렇게 정말 그냥 끔찍합니다. 끔찍해.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 일본 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부부가 처음에 도매시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게 좀 도매시장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어떤 비리라든지 부정부패를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갖고 시골로 산골로 들어갑니다. 산골로 들어가고 빵을 만들어요. 빵을 자연재배 그 농산물 밀이나 보리 가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넣지 않는 천연 발효종 가지고 빵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팔고 하는데 그날 만든 빵들은 다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뭐 직원이 10명인가 긴데 일주일에 나흘 일하고 3일 쉬고요. 1년에 한 달은 문을 닫고 휴가를 간다고 그래요. 하여튼 자본주의 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삶들을 이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중요한 건 빵이거든. 빵. 아무것도 넣지 않는 천연 발효종. 이런 빵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데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봉화의 이혜련 빵 굽는 고향인가? 봉화의 그 조그만 면 소재지에서 직접 기농하셔갖고 밀농사 이런 농사를 직접 지십니다. 콤바인도 운전하시고 빵을 직접 만들어 갖고 파시는데 정말 그분 빵은 진짜 그게 빵이죠. 어떤 메이커 기업에서 만든 빵, 제과점 빵 이런 거 드시지 마십시오. 빵에 얼마나 많은 그 빵 만드는 데 가서 보시면 빵 먹으면 안 됩니다. 밀가루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설탕, 계란, 우유, 버터 뭐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많은 성분들이 들어가 갖고 빵을 만들어서 다 여러분 뭐 그 건강 어떤 병들을 다 불러오게끔 다 돼 있어요. 수박 익산에 뭐 수박놀이 축제라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한번 하다 이제 종쳤죠. 여기 이제 우리 익산에 금강이 여기 보면 금강이 있는데 금강 갈대바다고 이렇게 바람개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참 익산 웅포 뭐 성당 용안 망성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강경으로 이어지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금강 제 호가 금강인데 자연재배 우리 저기 송갈 박사님 농장 같은데 광주에 보니까 참 엄청나게 크죠. 아무것도 투입을 안 해도 이렇게 농사가 잘 됩니다. 그냥 맛 저장성 이런 것들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이영돈 PD님이 자연재배 관심이 많으셔갖고 한번 오셨는데 사진 찍은 우리 송갈 박사님 이렇게 찍은 사진. 화방 꽃 그 포도 화방이죠. 꽃 피기 직전에 꽃이 피면 정말 그냥 향기가 얼마나 좋은가 모릅니다. 향기가 도마도도 있고 토끼
꽃 피는 거 보세요. 꽃. 포도 이렇게 향기가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향기가. 그래서 자동으로 다 이게 수정이 받거든요. 딱 지가 알아서 자기가 키우는 만큼 딱 수정을 받습니다. 포도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 한번 하고 가야겠네. 샤인마스켓이라고 여러분 요즘 붐이 일고 있죠. 예. 지금 저희가 작년에 김천에 저희 자연재 배우시는 이사님이 계셔서 그쪽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쪽부터 하여튼 전국적으로 다 포도 기존에 있던 종자 캐내고 샤인마스켓으로 다 바꾸고 있는데 아마 올해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우리 소비자분들도 농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국가 정책으로도 진짜 소비자들이 농업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맨날 당하는 것. 씨 없는 포도 이게 샤인바스켓이 이게 지금 청포도 껍질째 이렇게 먹게끔 돼 있죠. 예. 근데 씨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성장 호르몬 이제인 지베레인 처리를 2번 합니다. 2번 하는데 이게 뿌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담궈버려 화방을 담궈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수정이 다 되니까 그걸 또 일일이 또 적고 하냐고 그냥 그 고생을 다 합니다. 다 솎아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나인이라고 하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제가 뭐 화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 통해서 물어보니까 아주 심각한 물질이에요. 1급 발암물질이니까 B9. 그걸 쳐서 씨앗을 최종적으로 없앱니다. 그거 좋다고 우리나라 소비자분들 정말로 지금 당장에 그거 먹고 뭐 몸에 즉각적인 반응은 안 나타나겠지만 한번 계속해서 드셔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다 이게 암 걸리고 하는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식습관에서 다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소비자가 알아야 됩니다. 씨앗이 포도 씨앗은 몸에도 좋아. 근데 그게 귀찮고 그걸 먹기가 껄끄럽다고 해서 포도 씨앗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다 1급 발암물질을 치게 만들고 지베린 처리해서 씨앗을 없애고 그러니까 애새끼들이 요즘 애기를 못 갖는 거야. 애기를 다 불임종자 불임정자 지금 불임 부부가 100만이 넘고 있어요. 앞으로 갖고 싶어도 못 가져요. 이제는 한번 보십시오. 한번 어떤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먹는 거조차 기본이 안 되면 결국 번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가장 그 문제가 먹거리예요. 먹거리. 농업도 심각하고 또 기업놈들이 만든 그런 가공품, 가공식품, 인스턴트 이런 것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을 해야지 교육을. 우리나라는 진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가칭, 바른 먹거리와 농업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갖고 교육을 해야 돼요. 중앙정부부터 이게 그 새끼들이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못하면 지방정부에서라도 소신을 가지고 해버리면 되거든. 우리 제가 사는데 전라북도 농도인데 맨날 거기다 뭐 기업을 유치원에 막 맨날 새만금에다가 뭔 지랄을 넣는데 미친놈들이라고 나는. 농도면 농도에 맞게끔 전국에 벼농사를 다 자연재배를 한다든지 그렇게 가야지. 지금 뭔 짓거리를 하는가 모르겠어. 뭔 짓거리. 아휴. 여기 저희 이제 송갈 목사님 농장에서 이렇게 모임을 할 때 그 사진들입니다. 저희 지금 송갈 목사님 보이시죠? 우리 이진호 총장님 안경 쓰신 분. 저 뒤에 이제 박선호 우리 나주에 자연재배 포도에 정말 젊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기 지금 조영현 씨 플루마 목장 장흥에 유명하신 분이죠. 왼쪽에 우리 김상중 부회장, 정읍 회장, 행복한우 두 분 나한테는 사료 안 주고 풀만 그것도 볏짚 주는 것도 아니고 풀로만 키우는 저희들은 비싸서 먹을 수도 없지만 하여튼 그런 가치 있는 축산을 하시는 대단하신 두 분들입니다.
양귀비, 옛날 양귀비, 이게 참 이게 양귀비 마약이라고 해갖고 꽃이 참 예쁘죠. 하여튼 오늘 여기서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연재배는 일단 기존의 어떤 학설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아무것도 투입하지 않는 무투입이 가장 철저한 원칙이고 기본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농사가 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농산물을 먹으면은 일반 농산물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맛과 향과 어떤 저장성에 의한 어떤 그 양분이 미네랄 이런 성분들이 엄청납니다. 예, 진짜 자연스럽게 그냥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건강한 삶들이 정말 좀 지속돼서 우리 농민과 소비자분들이 정말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 좀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하여튼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